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까지 뭐 여론조사 매주 나오는 것처럼 늘 이준석 찾아옵니다만은 예. 보잘 것 없어요. 아직. 예. 언제쯤 어떤 계기로 말하자면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까요? 저는 우선 지금 혹세무민하면서 사실 일반적인 보수 유권자들을 네,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그것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지고 완전 잘못된 정보를 투입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결국엔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순간부터 좀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거상이 깨지겠죠, 그래도.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엄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뭐 다 까발려지지 않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선거 과정의 치열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오히려 이 보수라는 그 큰 덩어리를 네, 얼마나 보수의 정통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흔들었는지를 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보수 인사들을 만나서 이준석에 대해서 늘 토론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야, 네 대표는 말이야, 무슨 뭐 네. 5.18이라든가 4.3이라든가 이런 역사 문제에 너무 말하자면 표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네. 그 보수로부터 너무 거리가 있어. 이런 지적들이 많은 걸 느끼죠. 그렇죠. 그런데 뭐 정작 윤석열 대통령도 5.18은 자기가 기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4.3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네, 여순과 4.3은 인정 잘 안 하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보는 여러 개의 관점이 있는데요. 네, 좌익과 우익의 대결로 보면은 사실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좌익과 우익의 대결로 보면은 그 관점에서 그래, 좌익이 예전에 했던 일들에서 내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들과 결부해서 그런 역사적 그 상황들을 네,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껴놓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민간인 피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제주 4.3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초기에 선동한 사람들은 빠지고 네, 나중에 그 토벌 때와 결국에는 그 나중에 맞서던 사람들 아니면은 거기서 학살당한 사람들 이렇게 희한하게 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광주 5.18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로 뭐 당연히 조갑재 우리 대표님이 취재하신 것도 그랬지만은 실제로 거기서 공수부대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꼭 그렇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죽었잖아요. 아니 지금 5.18 문제는 네. 예를 들어서 진압의 방법론 뭐 한 2, 3일이라도 좀 더 기다려줬으면 네. 하는 여러 가지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많은 증언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런 문제보다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투표다 그러면 부정선거 네. 뭐 5.18이다 그러면 광주 광수의 네. 투입설 네. 이런 식으로 보수 집단 내에 어떤 종류의 이상한 그림들이 만들어져요. 저는 그거는 어떻게 가만히 놔둡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것과는 계속 싸워왔던 것이 저한테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왜 그러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 진영의 음모론자들과 싸워왔냐고 하면요. 네, 지금까지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제가 그들을 깨부셨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뭐 광주 사태라고 얘기하고 뭐 또 이렇게 뭐 김대중 대통령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그거 한다 하더라도 보수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절대 다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대한민국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는데 네, 그러면 제 밑으로 있는 사람 수나 저 위로 있는 사람 수나 비슷할 텐데 네, 제 밑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단 한 표도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다툼이 있던 시절과 다르게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그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북한군 개입설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 증명하려 그러면 북한군 한 명이라도 지금 뭔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 돌면서 이제 광수라는 허공으로 돌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판결문 안 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있는 네. 것들을 그대로 까서 놓고 보면은 판결문 내용에 적시된 대로라면은 부정선거가 뭐 일장기 투표지나 아니면 배추님 투표지 이런 게 있다 네. 한들 우선 첫째 논리가 무너지는 게 왜 그런 부정선거가 하려고 했던 사람은 멀쩡한 표를 집어넣지 않고 결함이 있는 표를 일부러 집어넣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 이게 도둑이 밤에 똥 싸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왜 결함이 있는 표를 일부러 집어넣어가지고 나 부정선거 횟수를 치내려고 한 것이냐. 네. 그리고 정작 그 결함이 있는 일장기 투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표해보니까 왜 민경욱 표가 더 많냐. 그러면 이걸 예. 시도하는 자가 민경욱이라는 거냐. 그러니까 육하원직 중에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했는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음모론이 굴러가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보수의 지성이 그냥 와야 됐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보수가 이제 절대적 주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사실 황교안 대표 정도면 보수 진영에 내돌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이분이 사실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총리로서 엘리트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생에 실패가 없지 않습니까? 검사장 한번 미끄러진 거 빼고는 네. 법무부 장관 하시고 총리 하시고 권한대행도 몇 달 해보시고 네. 그러다가 당대표도 이제 돼가지고 다 가시는데 네. 총선에서 본인도 종로 나가서 떨어졌거니와 이게 지고 나니까 아니 거기다 당도 통합해가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이걸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선거일 것이 단순 논리 회로를 굴리는 게 내가 이럴 리가 없다. 내가 졌을 리가 없다. 우리가 패배했을 리가 없죠. 네. 패배 부정론 이런 거.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가 좀 위축되거나 또는 숫자로도 좀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는군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스스로 분리수거가 돼 있습니다. 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딱 50대 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었지만 그때는 회사에 가면 20, 30, 40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좀 싫어하고 네. 50대부터 위로는 좋아하고 그래서 50대에서 압도적인 몰표가 그때 나와가지고 네. 뭐 투표율이 거의 90% 가까이 나왔던 그런 선거였는데 네. 왜냐 거기까지만 해도 박근혜 박지만은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세대였으니까요. 네. 50년대생들. 근데 그들이 50대 사회 주력일 때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 부장님 회식을 가도 우리 부장님 박근혜 좋아하는 거 아는데 네. 2, 3, 40대 회식 자리에서 뭐 정치 얘기하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2, 3, 4, 50대, 60대 초반까지는 하여튼간 안티 보수입니다. 대부분. 네. 그러면은 정치적 담론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사회생활을 하는 예를 들어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보수에 대한 반감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 보수라 그러면 일단 꼰대가 되는군요. 대화의 장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기 어려운 거죠. 뭐 약간 20대 30대 중에 남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그 있겠지만 아직까지 사회 초년이니까 발언권이 약하고 네. 부장, 차장, 과장까지는 이제 다 어쨌든 보수는 소멸 단계입니까? 여기 밑에 다시 올라오는 걸 키워내야 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약하고 국힘당은 어떻게 보세요? 국힘당은 소멸될 수 있나요? 저는 지역적으로 이제 소멸돼가는 단계다. 지역당으로. 지역당인데 예전에 당선되던 지역들이 서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겁니다. 옛날엔 서울도 경제력을 놓고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성동구라든지 아니면은 중랑구의 주택가 일부 아니면 옛날 홍준표 대표가 하던 동대문을 이런 데는 보수가 선거하기 괜찮은 곳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돈 벌면 다 강남으로 몰리다 보니까 네. 강남은 갈수록 견고해지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3, 4%씩 빠지는 네. 분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이제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크다 보고 저는 하여튼 보수 입장에서 셀프 분리수거라는 게 네. 자기들끼리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은퇴층이 되면서부터 네. 모이는 공간이 정말 그 사람들만의 공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간다든지 네. 뭐 당구장. 당구장 아니면은 유튜브의 채팅창. 그러니까 옛날과는 다르게 네. 오히려 상승 효과는 더 큰 거죠. 왜냐 옛날에는 우리 동네 가봤자 뭐
어디 식당에서 한 10명 정도 앉아가지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채팅창에 가면 기본이 몇몇 명씩 가지고 똑같은 게 두들기고 있으니까 동지가 많아진 느낌이죠. 그 알고리즘의 노예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이제 네, 아스팔트 한다 알고리즘, 그래가지고 네. 시위하니까 그 지하 타고 와가지고 광화문에만 가면 늘상 몇백 명, 몇천 명 같이 있고 네. 그러니까 외롭지 않으니까 아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가 보다 하는 관성 속에 이게 대세 모양이다. 네. 이게 중심인가 보구나. 이게 얼마나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태극기 부대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시위하던 네, 분들 네.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동아일보 빌딩에 채널A 빌딩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대단했어요. 여기 보면은 네. 거의 진짜 이게 뻥 안 치고 100만 명 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냉정하게 제가 생각해보면 10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몇만 명 되니까 사실은 마이너리티가 되고 있는 중이군요. 그렇죠. 이재명의 약점은 뭡니까? 저는 그 본인이 너무 대통령이 된 양 행사하고 다닌 지난 1년이 너무 크다 봅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이미 좀 신선한 맛이 없다. 그렇죠. 저는 구경할 거는 구경 좀 했다 이미. 저는 사람들이 칼을 어떻게 권력이랑 칼을 잡았을 때 어떻게 그걸 쓰려고 할 것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쥐어진 그 보검을 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이상한 계엄 때리고 이런 걸 보면서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은 그 보검을 들었을 때 어떤 네. 일을 할 것이냐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보검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 대표라는 큰 칼을 들고 했던 게 자기 방탄이랑 예를 들어 뭐 정권 내치기 뭐 이런 걸 했던 거니까. 네. 그리고 의회 권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행정부를 한번 힘자랑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네. 그걸 보면서 칼을 저 당대표란 칼을 들고도 저 정도밖에 못하는데 대통령이란 칼을 받았을 때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거 말고 뭐 할까라는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네. 민생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민노총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곳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네. 그런 민원사항 해결하는 데만 했었지. 뭐 노란봉투법.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창의적으로 뭔가 내가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수건 사업들 해결하려고 했죠. 민노총과 무슨 그 세력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네. 뭐 여기에 약간 더 뭐 양곡법, 네. 뭐 농안법 다 그렇죠. 네. 제일 특이한 게 거기다가 윤석열은 또 여기서 또 뭣도 모르고 민주당의 수건 사업인 의대증원을 또 갑자기 자기가 해버리는 그런 네. 그래놓고 자기가 욕먹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네. 하여튼 그 이재명 대표가 나름 큰 칼을 들고 지금까지 제대로 방향성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신뢰를 네. 못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네. 보면은 섣부르게 무슨 엔비디아 30%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이분이 방향성이 한번 좀 잘못 잡히면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네. 되는구나 생각했던 게 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그 이런 정책 연구하시는 분이 발표를 이제 어제 토론회였던 했는데 네. 아니 그럼 이 엔비디아에 만들 만한 그 펀드 국부 펀드 같은 거 어떻게 만들냐 했더니만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빚내서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되게 웃긴 상황이 뭐냐면 국채를 내가지고 빚내가지고 투자해서 따서 갚겠다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따갑대거든요. 이게 뭐냐면 따갑대가 뭐냐면은 따서 갚으면 돼 이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말이 있군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안 좋은 의미가 뭐냐면 코인 투자 같은 거 할 때 네. 시드머니가 없는 젊은 세대가 여기저기 돈 끌어모아가지고 따서 갚으면 되지. 네. 코인은 늘상 오르는 줄 알고. 편하게 생각하는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빚더미 올라가지고 뭐 아니 제가 이번에 논한 게 국민연금이 4.5 수익률에서 5.5로 올리면 된다. 이런 말을 보고 내가 참 그걸 아니 종이 위에다가 4.5인 것을 그래 5.5로 고치면은 수익률이 진짜로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4.5에서 5.5로 놀랐습니다. 수익이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투자의 어떤 새로운 방법론이라는 걸 창시했다는 거 정도인데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월급 봉투에다가 0을 하나씩 더 그려 주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 이런 정책이 있어가지고 네. 어설픔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런 것들은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겠군요.
근데 이거는 또 생각보다 임기응변인 측면이 큽니다. 네. 앞으로 TV 토론도 하고 하겠지만은 네. 제가 개혁신당이 사실 TV 토론 참여권이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네. 예,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 3% 이상 당이 얻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 개혁신당, 조국당, 정의당까지는 토론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사적으로 얘기를 쭉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게 그 국회에서 마주치면서 이재명 대표랑 저랑 반갑게 인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뭐 저희가 한 4-5번 정도 다음번에 식사를 한번 하시죠란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직까지 안 먹었습니다. 이게 상투적인 서로 바빠가지고 다음번에 식사를 한번 하시죠 이런 말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길게 한번 얘기해봤잖아요. 예. 아, 그 현란해요. 예. 이 말이 굉장히 빠르고 순간적으로 이 말의 뒷말, 예.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놓으면은 상대방이 쉽게 어떤 반박점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반박을 예상해서 미리 그 뒷말까지 네. 이 자락을 깔거든요. 뭐 그렇죠. 조건제를 붙인다든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쪽에. 굉장히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산유수처럼 해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게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유튜브에 자기만의 알고리즘 덩어리에서 이제 놀고 있는 거 마찬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돌고 있는 알고리즘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는 영상들이라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 또 잘하는 것만 모아놓고 보면 또 잘합니다. 또 이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악마화가 돼 있지만 저기 가면 잘하는 것만 모아놓고 보면 또 나름 잘합니다. 네. 그게 알고리즘의 편중이라는 건데. 예. 그래서 참 알고리즘으로 전부 자기 항아리 속에 머리를 박고 있죠. 예. 항아리에다. 그러니까 머리에 항아리를 하나 큰 소리로 힐러 맞아 그 항아리 안에만 울리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참. 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뭐 주필 그것보다 뭐 좋은 꿈은 계속 꿔야겠지만은 그 보수 진영에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른이 없다. 어른이 없다는 거는 조정자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조언자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좀 주필이 좀 어른이 되십시오. 저희야 뭐 그 말을 예. 듣기를 즐거워하고 예. 또 즐겁습니다. 그 말 들은 기분도 늘 뵐 좋고. 때마다 젊으시지만 이번에 왜냐하면 어른 역할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네. 주장해 왔던 것이 네. 이번에 만일에 우리가 이준석을 내세워서 네. 단일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세대교체라고 하는 386에 지쳤다 이제. 그 386 세대를 밀어내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어떤 단순히 뭐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대한민국 자체를 혁신의 체제로 바꾸는 거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젊은 전문적인 장관들을 세우고 네. 대통령은 더 젊고 그런 식으로 혁신의 체제를 만들어가면 이거 뭐 단순히 선거에서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대한민국도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해왔거든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사실 지난번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제가 당대표 되면서 그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회가 윤석열이라는 어처구니 없이 무시박지한 사람 때문에 꺾인 거고 근데 저도 뭐 흔한 정치인들이 겪는 것처럼 두뇌 기능의 쇠퇴와 함께 정치적 노화를 겪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남원정 선배들 다 훌륭하고 저랑 친하고 아직까지도 훌륭한 정치 선배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날 서 있고 운동권 출신의 아주 셌던 원희룡 네. 장관 같이 저보다 훨씬 더 승승장구했던 젊은 시절 보냈던 그분이 네. 어느 순간에는 이 벽에 막혀가지고 아 내가 SD랑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길을 가고 네. 이 결심하는 순간부터 사실 그분은 탓할 수가 없는 게 그 정도로 지금보다 더 힘들었죠 그때 환경은. 네. 근데 그런 걸 겪는 거 보면서 저도 가끔 가다가 두려움을 느끼는 게 나도 어느 순간에 순치되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순치되지 않길 바라면서 살아왔지만은 순치되는 순간 나는 내가 그냥 정치 그만해야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그 순치에 대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순치를 못 느낀다. 네. 이미 순치되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순치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흠치가 안 되는 방법이 어른이 되어달라는 예. 이런 부탁이 참 두렵고도 기쁘면서도 예.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야 그게 말이 되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야말로 네. 완전히 보수에서 배신자 또는 변절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해서는 안 될 사람. 2012년에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그때 그 기억나는 게 안철수라는 사람이 처음 정치에 등장했는데 안철수 싫어하는 분들이 그때 왜냐면 박근혜 대 안철수 하면 박근혜가 진다고 나왔으니까 여론조사에서 네. 그래서 안철수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안철수 막 까고 있는 제가 그래서 가서 그때 안철수의 생각인간 책을 출판했을 거예요. 네. 제가 그걸 한번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철수를 까는 사람들이 그때 안철수의 생각에 나와 있는 거의 내용을 잘 모르고 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근혜의 대항마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좌빨 빨갱이 이렇게 몰아붙이려는 분위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좀 책은 읽어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만은 내가 왜 그런 인간 책을 읽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안철수를 공략하려면 안철수 책을 읽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을 공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이재명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알고리즘이 따라 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네. 그런 재밌는 시도를 했던 건데 네. 정치가는 어떻든 그 모순이 상복 입고 말하자면 상복을 벗기가 참 힘들다는 그 말이 재밌는데 자기 내부 조직의 충성도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가 네. 사실은 우리 정치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큰 정치가 되려면 상대방과도 말을 섞어줘야 되거든요. 말도 섞고 네. 그쪽 국민들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니까 참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만일에 우리가 386을 정치권에서 전체적으로 퇴진시키고 뭔가 세대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웠던 대립정치, 정오정치, 적대감의 정치를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해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는데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순치는 지켜볼 다른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더 젊은 사람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오늘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뭐 달아주실 공간이 있으면은 또 거기다 욕으로라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당신들도 순치됐다 옛날에 비해가지고. 네. 오늘 또 네. 와주셔서 아마 정말 바쁠 텐데 저로서는 고맙고 또 여러 가지로 코치까지 해달라고 하시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든 좋은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